경주 최부자 가문부의 풍수적 비밀.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존경받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12대 400년간 만석군 부를 지켜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 된 경주 최부자 가문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 최부자 가문이 부와 존경을 동시에 얻었던 비결을 꼽으라면 중국 고전 채근담의 대인춘풍 지기추상으로 요약된다. 안으로는 유경과 육훈으로 가을서리와 같은 엄격한 신념을 지켰으며 밖으로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상생의 정신을 베풀어왔던 것이다. 한편 풍수의 시선은 최부자 가문의 부와 풍수의 관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만큼 풍수적 이야기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풍수가 가문의 부의 축적에 한몫을 했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이에 이번 회는 최부자 고택에서 부와 관련된 풍수거리를 설명해 보겠다. 깊이 있는 풍수 내용보다는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볼거리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최부자 가문이 최초 터를 잡은 곳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였다. 이조리에서 제법 만석군 기반을 다진 가문은 좀 더 큰 터전을 위해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지금의 교동으로 옮겨오게 된다. 이때가 최진립의 6세 손 최영경 1743년에서 1804년이었다. 최영경이 교동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풍수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최부자 고택의 특징은 일단 뒤에 산이 없다. 흔히 봐왔던 전통 고택이라 함은 뒤로 산을 기대고 앞에는 냇물이나 들판이 있다. 그래서 일명 배산 임수 명당이다. 그런데 최부자 고택의 뒤는 산이 없어 허전하다. 사실 이 문제는 교동으로의 이주를 추진한 최영경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주와 동시에 한 일이 집 뒤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후일 그의 아들 최기영도 만약 나무가 없어지는 날이면 집의 운세도 끝난다 며 숲의 보존을 누누이 강조하기도 했다. 주자창에서 보는 고택 뒤의 비보숲, 이런 숲을 비보숲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전통마을 초입에서 볼 수 있는 수구마기 숲이 있다. 이곳의 숲은 뒤쪽, 특히 북쪽이 허결해 겨울 북풍을 막기 위해 조성된 숲이다. 가까이는 경주 황성숲이 있다. 북쪽이 허결해 조성한 대형 방풍림인 셈이다. 경주에서 대대로 살았던 최부자 가문이 황성숲의 존재 이유를 몰랐을 리가 없었고 그 비보 원리를 집안에 적용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당시 고택 뒤의 숲은 울창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벌목되기도 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고사목도 생기면서 현재는 일부만 남은 상태다. 최부자 가문의 명맥 유지를 위해서도 전통 고택의 비보숲이라는 의미에서도 관심과 보존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람객은 대문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집 뒤에 있는 느티나무 숲에 눈을 한번 맞춰도 좋다. 숲이 왜 있는지, 최부자 가문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생각하며 본다면 관람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풍수로 보는 최부자 고택의 부의 비밀 두 번째는 안산이다. 안산은 터 앞에 있는 산을 말하며 그 형상과 높이에 따라 터에 대해 좋은 기운을 주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주기도 한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반듯한 형상의 안산도당산. 마당으로 들어와 대문을 통해 바깥을 들여다보자. 대문 너머 안산이 반듯하게 가로로 펼쳐져 있는 형상이다. 오행중 토형이다. 부와 귀를 동시에 기약하며 풍수에서 안산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형상이다. 혹자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간을 닮은 창고사로 보기도 한다. 행주형 경주가 잘 나아가도록 붙인 돛대산돛. 이 산의 이름이 도당산이고 한글로 돛대산이다. 그 유래가 재밌다. 경주의 형국은 행주형인데 땅 모양이 배가 나아가는 형상이라는 의미다. 형상강, 남천, 북천 샘물길로 둘러싸인 경주 땅이 배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산자락 작은 산에다가 돛대 이름표를 붙였다. 경주라는 배가 항해를 떠날 때 돛대산 돛을 달아 순풍의 돛단격으로 잘 나아가라는 뜻이다.
풍수로 보는 최부자 고택의 부의 비밀 세 번째는 백호다. 고택 앞에는 남천이 있는데 왼쪽 동에서 오른쪽 서우로 흐른다. 이때는 백호가 마치 사람의 오른손 역할이 되어 왼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거두어 받아먹어야 한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올 경우에는 청룡이 그 역할을 한다. 이곳은 백호가 일품이다. 삐아트막한 능선인 백호가 길게 남천까지 뻗어내리며 왼쪽에서 흘러오는 남천물을 가로막아 받아먹고 있다. 고택 대문으로 들어서기 전 왼쪽 서우로 보면 작은 골목길이 있다. 잘 보면 길게 뻗은 골목길이 계속 평탄하지 않고 저 멀리 어느 지점에서 살짝 둔덕처럼 올라가 있다. 이 지점이 백호가 남천으로 뻗어내리는 모습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저게 무슨 산줄기? 하겠지만 풍수가의 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산줄기다. 풍수에 고일촌 위산 저일촌 위수라는 말이 있다. 주변보다 조금만 높아도 산이요, 조금만 낮아도 물로 보는 것이다. 불과 아이 키만큼도 안 되는 낮은 둔덕에 불과하나 이 백호가 남천물을 받아먹고 최부자 가문의 부를 기약하는 귀한 산줄기다. 혹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은 수위가 낮아진 겨울 남천 바닥을 보면 백호 끝 부리가 성맥 형태로 남천에까지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